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2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8%, 코스닥 0.9% 정도죠. 네, 둘 다 상승을 좀 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또 이렇게 주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뭔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특정 종목 위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건강한 장이 나오는 것은 좀 안 나온 지 좀 오래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이 시작될 때는, 네, 증시 전체가 반전이 이루어질 때는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피 자체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형주 위주의 시가총액 높은 종목 위주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분명히 주식도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죽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은 뭐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단 2970포인트고요. 여기서 뭐 아슬아슬하게 계속 줄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지지라인 지키면서 반등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계속 강조드리는 점이 있죠. 이 하락 추세선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그어볼까요? 네, 이 선 자체를 좀 그어봤을 때 사실은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보았을 때는 지금도 또 눌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반등이 이렇게 좀 3,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 주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3,000포인트 근처를 횡보를 하는 단계라면 뭐 지금 종목 위주의 특정 종목 위주의 특정 테마 위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좀 했지만 뭐 크게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은 또 어떻게 될지,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꾸준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수를 이어가주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테이퍼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최근에는 좀 특정 종목 위주로 들어와 주면서 분위기를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좀 위험한 구간이 나올 뻔 했는데 다시 한번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서 이제 1000포인트 위에서 확실히 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21선 완벽하게 들어서 지금 코스피보다 확실히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바이오 종목 혹은 기술주, 요즘 비메모리 관련 기술주들 혹은 5G 관련해서 기술주들도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중소형주의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는 코스닥 지수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투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최근 또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대형주 위주의 그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7.5원 올라서 1190원이고요. 다시 한번 이 좀 횡보를 하던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원 정도 남았습니다. 1200원까지.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확실히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전에 한번 1200원까지 찍을 때 그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던 그때 외국인이 차익 매물을 쏟으면서 좀 내려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환율에 대해서 내성이 좀 생긴 것 같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로 또 급하게 더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1230원, 50원 이 정도까지는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고요. 국채금리가 또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1.5%, 1.55% 정도고요. 확실히 뭔가 이전만큼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위치를 잡고 있는데 크게 뭔가 압박할 만한 그런
시장을 압박할 만한 시기는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지수들을 보았을 때는 이전처럼 뭔가 굉장히 이 시장을 압박하는 흐름은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도 지금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크게 상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지금 이 정도 라인을 다지는 것 같고요.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증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고 중장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1.6% 하락했고요. 24,0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24,200원이고요. 이번에도 금요일에 좀 하락을 했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이 호가창을 좀 보게 되면 마지막에 매수가 확실히 받쳐주면서 좀 마지막에 이렇게 20만 주 이상 30만 주까지도 받쳐지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확실히 뭔가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원을 봤을 때도 한국증권에서 지금 크게 두산중공업의 매수 매도를 주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국증권과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증권 창구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전부터 제가 거의 두산중공업만 1년 이상을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한국증권이 확실히 두산중공업 거래에서는 활발한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뭐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또 비슷한 패턴으로 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으로 좀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이제 경계로 해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좀 하다가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한 번은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원전에 좋지 않은 그런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나오면서 또 원전주들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도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아래 꼬리 없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23,2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200원을 지금 지지를 했고요. 여기서 꼬리를 달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추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구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위에서 눌러주는 세력이 있을 때는 한번 주가가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의 그런 압력을 소화를 시키고 그죠? 그럼 이 세력의 의도대로 한번 흘러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좀 쉽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내려올 때마다 내려오면 이제 추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그대로 뭐 그냥 보유 물량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는 지금 우리 기준상으로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왔고요. 지금 뭐 이 3일 정도 하락을 좀 했죠. 음봉이 3일 정도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을 뭐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뭐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개의 음봉 전에 이 두산중공업이 올라왔던 이 과정은 왜 생각을 안 하시고 이 3일 정도만 보시고 그렇게 뭐 앞으로의 6개월, 향후 1년에 대해서 그렇게 속단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241선 평균선 자체가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어째서 이 한 단면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점을 찍고 꾸준히 보셨다면 이런 과정에서 매집을 하셨고 이런 상승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뻐를 했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매수를 못했는데 한번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원자력 세계적인 원자력 이 트렌드가 다시 한번 탈원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탈원전에서 이제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을 추진하는 그런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좀 독특하게 계속해서 탈원전 기조를
유지를 좀 하면서 좀 그런 악재 아닌 악재가 또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중공업 제외하고 원자력 관련 테마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일진파워는 8%, 한전기술은 11%, 한전 KPS는 6%, 뭐 우진은 뭐 4%, 7%, 5% 정도.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한전기술이 급등을 했다가 뭐 거기에 대해서 폭락을 했죠. 근데 제가 이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뭐 다른 코너 있죠. 주식백서라는 그런 코너라든지 주식 상승에 대해서 하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고요. 종목들이. 이 한전기술이 그 패턴 때문에 이번에 뭐 그런 소식 때문에 좀 급락을 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중공업도 그때 한국과 미국이 이 원전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 뭐 그래서 원전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좋게 흘러갔는데요. 이 거의 20% 가까이의 하락 음봉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두산중공업이 하루 만에 뭐 원전 관련 비전이 좋지 않아져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급등에 대해서는 거기 급등한 만큼의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사실은 원전주 중에 지금 상당히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10월 뭐 13일부터 해가지고 11월 17일이죠. 거의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이상이 되었는데 이 정도 하락은 충분하다.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금 갑자기 다른 얘기해서 그렇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덱스터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이제 폭등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10% 가까이 하락합니다. 이게 뭐 10% 하락한다고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지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해서 좀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하락을 명분으로 할 그 소식이 필요했는데요. 그 소식을 이제 이걸로 정한 것 같습니다. 명분을 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거의 뭐 해체가 확정된 것처럼 또 뉴스를 뿌리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원전 핵심 조직 해체 소식에 뭐 한전기술을 10%대 폭락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게 되면 사실 뭐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원전 자체를 뭐 없애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기사가 뿌려졌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아닙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이 이제 한 조직으로 좀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 한 수백 명 정도가 지금 원전 설계에 대한 담당을 한전기술에서 담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직을 이제 조금 분할을 해가지고 뭐 각각 뭐 SMR 관련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한다라는 의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 설계 조직이라는 것이 좀 이 분산되어서 퍼지게 되면 이 협력하기도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 협력 같은 회사 내에 있어야지 좀 쉽게 이제 업무도 협력을 하고 요청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산하 기관이 좀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료가 유출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폭락을 한번 시켰는데요. 뭐 탈원전 대못을 박나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근데 설계단 해체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그냥 찌라시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좋은 기대감 소식, 그다음에 이집트 원전 거의 뭐 수주 확정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좋지 않은 찌라시 아닌 찌라시를 또 뿌리면서 또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설계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앞으로의 처신이 결정되는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 불만이 강하다면 그 검토 단계에서 뭐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그런 우려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크게 부풀려서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지금 단계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잘 방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지 라인으로 그었던 23,200원 이것도 지지를 하고 24,000원으로 회복을 했고요. 큰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레벨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적정 시점에서 반등을 해줬고요. 네, 다시 한번 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7,100원은 주요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항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 두산중공업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보겠습니다. 개인이 이제 85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 27만 주, 외국인 63만 주 매수했습니다. 결국에는 이틀 동안 지금 하락을 한 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3일 동안이죠. 지금 25,700원 정도에서 24,000, 사실은 이제 23,200원까지 찍고 올라왔습니다. 거의 10% 찍고 올라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만 지금 네, 이렇게 매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 또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이 뭐 이틀 연속 매도했지만 크게 많은 양도 아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다시 매수 방향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전혀 수급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금융 투자가 뭐 매수해서 금방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세력들은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정도죠. 이 정도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으로는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때부터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틀 연속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지분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던 그 외국인 매도량도 좀 줄어가지고 이제 다시 매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락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왔을 텐데요.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 3일만 보았을 때 뭐 원전이 해체된다, 뭐 원전 기술단이 해체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엄청 이제 과대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 원전이 다시 뭐 좋지 않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때까지 분석했던 그 세계적인 그 원전 시장에 대해서도 모두 무시를 한 채 이 3일 동안에 주가 하락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무조건 장기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네,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주 장기적인 하락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시작되었고 흑자 전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1조에 나온 만큼 지금 기초 체력도 어느 정도 다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건설 매각도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SMR, 신규 원전, 그 다음에 수소 사업, 이런 아니면 가스터빈 관련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신사업이 구사업과 잘 어우러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원래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100만 주까지 늘어났던 그 날에는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30만 주죠. 1,530만 주까지 또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때는 이제 일거래량 자체도 112만 주죠. 많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정상적인 수치로 공매도 거래량이 좀 떨어졌고요. 이때는 이제 상환이 좀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공매도 방향과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번 이제 본인들의 의도대로 한번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대차잔고도 일단은 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3,580만 주 정도로 진행이 좀 되었고요. 뭐 대차잔고, 공매도 잔고가 같이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은 이제 그 상환이 좀 진행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두산중공업이 한번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환을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전에 제가 연말에 이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가 대량으로 늘어났다가 대량으로 상환되는 그 과정을 요약했던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그 대차거래를 이용한 뭔가 두산중공업의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두산중공업 자체가 주가가 막 엄청나게 눌러지고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종목 상세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 투자자 61만 5천 주 매수해서 보유율 자체는 7.9%, 네, 7.99%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번 하락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전에 이 패턴과 너무 유사해가지고요. 그죠? 지금도 요때 네, 신주 상장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대량으로 신주가 풀리게 되고요. 그 신주 소화 과정으로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21선을 태우고 네, 바닥 라인을 다지고 꾸준히 이제 반등을 하면서 21선 태우면서 반등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이 터지는 그런 하락이 한번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상승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으로의 전환을 하고 한번 이제 하락을 또 겪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라인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네,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가 지금 이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시기상으로는 이집트 원전에 대한 그 수주 소식이 또 들려올 수 있는 모양이고요. 현대건설에서는 이미 공시가 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엠바고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소식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년 초쯤에 되면 이제 본격적인 그 소식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 체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폴란드 원전도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검토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루마니아 관련해서 SMR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서 미국 그 아이다호주죠. 거기에서 이제 SMR 건설을 내년부터 건설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발주가 이제 곧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원자력 기자재 그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의 그 원전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 정도로 보고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단계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네, 지금 뭐 SMR을 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SMR을 또 배제를 하고 SMR은 해외 수출용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좀 깝깝합니다, 사실. 네, 이게 뭐 너무 좀 편협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 원래 탈원전 기조는 알겠는데 그 의도는 알겠지만 이제는 좀 그 정책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그 좀 잘못된 점도 좀 보완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좀 유동적으로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때까지 탈원전 했는데 갑자기 이 원전을 설치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지금도 유지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도에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 거를 판다라고 하니까 참 네,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거 보면. 네. 그래도 일단 UAE 관련해서 원전이 지금 4개 정도가 네, 잘 완성을 해서 건설해서 이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범 사례를 보면서 또 수주에 대한 그런 기회를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집트 관련해서 2차 시공 그것도 이제 공사를 크게 한번 수주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 초에 그 소식이 이제 풀릴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두산건설 매각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두산건설 매각이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100%를 다 판다, 지분에 대한 100%를 다 매각을 한다, 혹은 47%를 매각을 해서 뭐 2,500을 받는다. 그래서 그 2,500억에 대해서 이 두산중공업 전체 지분은 뭐 5천억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 뭐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3자 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기사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풀이를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방향대로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두산건설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지분이 들어왔고요. 그 원래 증자전 발행 주식수가 3억 주입니다. 근데 신주수를 1억 8천 주를 늘려가지고 총 이제 4억 8천 주가 두산건설의 주식수가 생기게 되고요. 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증자입니다. 그래서 증자를 통해서 2,500억을 조달받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의도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건설을 팔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3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투자금을 확보를 해서 두산건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겠다. 경영권은 이제 뭐 최대 주주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죠.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가서 뭐 경영권은 거기에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47%라는 지분을 가지고 회사에 대한 그런 협력 관계,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의 그런 시너지는 유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자 배정으로 이제 그 지분을 늘린 거기 때문에 또 투자금이 고스란히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총 주식수가 또 공교롭게도 두산중공업의 주식수와 비슷합니다. 뭔가. 네. 두산중공업 총 주식수가 5억 1천만 주인데요.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두산건설과 또 뭐 합병을 진행할 것인지 나중 가서, 아니면 또 두산건설에 대한 그 지분을 다시 사올 것인지, 일단은 계획은 2, 3년 동안 두산건설을 또 그런 투자금을 통해서 키우고, 지금 그 투자금을 또 일부분 3자 배정, 그죠. 그 3조 자구안에 대한 그 상환금으로 또 납부를 할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한 것 같습니다. 네. 두산건설도 살리되 그룹 전체의 그 채무금도 좀 갚아야 되는 상황을 지금 잘 타개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의 그 건설 시너지는 이제 그 원전 그 외곽건설의 2차측 시공도 사실 두산건설 영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완전히 두산건설을 매각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3자 배정 주식수는 늘어나서 이제 12월 22일에 이렇게 상장이 됩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1,369원이고요. 뭐 두산건설의 지금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따로 뭐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증자가 진행되어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더 제니스 홀딩스 네, 유한회사 이렇게 이쪽에서 제3자 배정을 받았고요. 증자 결정 전후에 네, 400억 규모의 사무부 전환 사채 추가 발행을 해서 뭐 이렇게 2,500억을 납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500억으로 두산건설이 또 어떻게 이용을 할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3조 자구안에 대한 그 채권단에 대한 그 채무를 졸업을 한다. 네, 조기 졸업을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 원전에 대한 뭐 잡음으로 잠깐 하락을 했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낮아졌고요. 결국에는 내년에 그 원자력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두산중공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두산건설도 어느 정도 그 매각을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역량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보유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가던 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가치만큼 결국엔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네, 두산중공업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